코스모 신소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에 다소 제동이 걸리면서 호흡 조절을 거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동사는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5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듯도 했습니다만 곧바로 반발 매수가 예비되면서 현재 상승세로 반전에 성공을 하고 있죠. 이 시간 현재 2% 정도가량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0일 이동평균선을 축을 해서 공방전이 펼쳐지고도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조정을 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가 더 이어질지, 또 그렇다면 목표 가격들 얼마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명쾌하게 해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대체 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일단 79개 종목의 거래가 이슈로 중단이 되게 되는데요. 이번에 선정이 됐던 79개 종목의 경우에 일단 동사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 오전에 프리장 그리고 또 오후에 장 마감이 된 3시 30분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9월 30일까지 거래가 안 되는 것이죠. 거래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 거래 제한은 대체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의 15%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15%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대체 거래소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의 15%를, 개별 종목은 30%를 넘어설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일단 대체 거래소 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일단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 15%를 초과해서 모든 매매가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 대체 거래소가 일부 종목의 거래 제한을 통해서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동사의 경우에 이번에 그 상승에 대한 흐름들, 8월 들어서 본격화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2차 전지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도 동사는 22분기 계속해서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선방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동사에는 고부가치 제품인 NCM 양극화 물질과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고, 또 MLCC용 2형 필름 사업이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버팀목으로 작용을 해주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모멘텀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리튬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라고도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리튬 가격의 반등에 대한 흐름들, 상승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것들이 일단 2차 전지 섹터에 긍정적으로 일단 작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따른 그런 반사이익, 이에 대한 중국 규제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겠죠. 일단 리튬 가격이 일단 전일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었는데요. 일단 링더스다이, 즉 CATL이 중국의 장시성에 있는 리튬 광산의 가동을 최소한 3개월 동안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지난번 리튬 가격의 급상승을 이끌어내는데 촉매제로 작용을 했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해당 광산은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3%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에 일단 리튬 광산의 중단 여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더들이 드론까지 띄웠다라고도 알려지기도 했었죠. 리튬 가격의 상승은 이 양극재라든가 배터리 셀 업체들에 있어서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리튬 가격의 상승 시기와
그리고 또 K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주가 상승 시의 흐름들이 비슷한 정해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ESS 시장의 수요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서 전력 저장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ESS용 배터리 출하 전망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죠. 특히 이 AI, 즉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ESS 시장의 일단 급성장이 진행 중에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기차에 대비해서 비중은 20% 존에 불과하지만 수요처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은 역시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의 중국 기업들의 견조에 대한 기조 흐름들도 국내 업체들에서는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이 자국의 ESS 인프라 확대를 해서 중국산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에 이렇게 그 58.4%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세액 공제 요건으로 중국의 주가산 소재 비중을 2026년까지 내년까지 즉 60% 정도로 그리고 2030년까지는 85%까지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는 일단 수혜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상 이 전기차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상태에서 부분적이나마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이들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을 했다시피 동사 22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2분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2분기에 일단 1분기에 1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한 데에서 2분기는 영업이익이 5억을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실적 부진 상태는 지속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흑자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는데 경쟁 양극재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좀 선방을 해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5억 정도로 조금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일단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겠는데요. 이 실적 회복들이 좀 가시화되는 것들은 4분기 정도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극재 부분의 경우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30 정도 3분기에는 부분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하지만 본격적인 효과는 이 4분기부터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코스모 신소재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내 5대 메이저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도 후발주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후발주자로서의 장점도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발주자들이 일단 업황에 좋을 때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을 해서 이 과잉 투자에 대한 압박들이 좀 현재 부담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 동사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에 비해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일단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채비율이 51%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반면에 유보율은 1430% 정도로서 일단 상당히 양호한데 순차입금 비율도 25% 정도로서 아주 양호한 이런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황 국면을 지날 수 있는 그런 그 체력이 기초적인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런 불황을 겪고 나면서 생존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2, 3년을 버텨내는 2차전지 업체에서 기업들이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 트렌드에서 수혜를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생존하는 기업들이 승자 독식의 그런 기회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탄탄한 재무구조는 동사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이런 그 불황을 넘겨낼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이제 그 주가의 추세를 보면은 지금 기관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대대적으로 매도하고 있죠. 근데 기관들의 매수보다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져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의 수급 자체를 이끌어내가는 주체는 바로
개인들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워낙에 낙폭이 컸던 종목이죠. 사실상 보시면 지난 2023년이죠. 2023년 중반에 24만 원대 있던 주가 급등을 하면서 24만 원까지 있던 주가가 올해 일단 그 상반기에는 29,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29,000원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짚고 나서 현재 올라오는 것이죠. 서서히 이제 저점도 높여 나가고 있는데 재반 이동 평균선들 즉 21선 돌파 그리고 61선 돌파 그리고 또 120일선 돌파, 200일선 돌파 이렇게 제2동평균선들이 현재 순차적으로 상향 돌파를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이제 조만간에 60일선이 120일선의 상향 돌파는 장기 골든 크로스 발생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터닝이 되는 추세적인 터닝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의 중심을 차지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워낙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낙폭 과대에 따라서 1차적인 상승을 바닥을 다지는 가운데서 상승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완전히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새로운 추세들을 만들어 나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죠.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이제 기록을 했던 이런 추세대, 하락 추세대의 저항을 돌파하는 것들이 관건이 되겠는데 1차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5만 원대 안착들은 일단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했었죠. 단기적으로 이 마디 가격대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200에서는 포진하고는 5만 원대로 추구를 해서는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최근에 거래량도 이전 국면에 비해서 활발하게 수반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손바뀜 현상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이건에 지금 하락 추세의 장을 걸어보면은 한 6만 원대 후반 정도, 6만 원 7, 8천 원대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 부분과 맞물려서 봤을 때 1차적으로는 6만 원이 되겠죠. 지금 저항선들 전고점의 저항선을 보면 6만 원대가 되겠고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 가격대가 7만 원대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도 이제 그려봤던 그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그려본다라면은 일단 6만 원대 초반에 한 번쯤 머무르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200일선 안착이 이루어지고 추가 상승이 시도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번에 목표치는 6만 원대에서 많게는 7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일선이 이렇게 지켜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는데 한 단계 추가적으로 더 레벨업들이 아직 시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대응 전략들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5일선이 지켜진다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선까지 가기보다는 5일선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4만 5천 원대 언저리 전후에서는 주요 지선 확보를 하면서 또다시 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채로 대응을 잘 해주시면 수익들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